단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봐야 된다. 이알료 함께할 우리 최명성 위원님, 조은정부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안 나오시길 다행인 것 같죠? 네. 네. 예, 그래도 어제 얘기한 밤방송에서 봤습니다. 네. 조은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종목이 또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뉴스부터 봐야 되겠죠? 주제 보시죠. 한국은행은 또 빅스텝을 알렸다. 이번에도 0.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의 금리 시대입니다. 미국과 금리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고 금융시장의 영향, 불확실성 제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조은정 부위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이슈가 하나 이제 좀 제거되는 네. 그런 분위기죠. 뭐 잘 아시겠지만 한은에서 금리를 0.5% 올리면서 10년 만에 최고치 이제 3%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방송에서 어제 참 많이들 힘드셨죠. 패닉장에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지금은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견디시거나 많이 돈도 없으시겠지만 현금이 있으시면 분할 매수가 좋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분도 안 좋으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그래서 이게 진실일까 맞을까 그러셨죠. 주식에는 항상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에서 빅스텝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이슈가 크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금통위 금리, 그다음에 이제 13일 날은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은 우리 시장에서 수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기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은 좀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통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빅스텝이 됐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완만한 스텝이 됐던 그것은 별로 우리 한은은 중요치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또 시장에서 다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로서 저는 조정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왔다. 그리고 내일 또 만기일인데 변곡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금통위 오늘 결과를 보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와 똑같아요. 그럼 이것은 역시 뺐다 껌뿔리가 되겠죠. 불확실성의 해소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이제 이제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8.3 나왔을 때 시장 기대치를 이렇게 상회하면서 굉장히 그때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한번 미국 시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들인가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니 해도 FOMC에서 자꾸 이제 우려스러운 게 금리 인플레잖아요. 유가도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80달러를 찍고 지금 90달러 이상에서는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장대 양선 다음에 지금 이 음선이거든요. 그러면 안정권이죠. 그러면 만약에 유가가 치솟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방 멤버를 이제 감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제 미국에서 또 결국 1,000만 배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비축료도 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우디에서 감산 그걸 주도했다고 또 바이든이 이제 또 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가는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완만한 골디락스 그 가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13일 날 발표되는 게 CPI 증가율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시장 컨센서스 8.1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8.1에서 8.3까지 오르니까 막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쇼킹한 거, 또 한번 8.3이라든가 8.5가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장 예상치 8.1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늘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0.5 그냥 좀 빅스텝을 밟으니까 시장이 안정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8.1 정도 되면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저는 9.1이 최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또 한 번 흔들렸던 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도 50년 이래 지금 최저치인데 이것도 여기서 더 내릴까요? 그럼 서서히 또 오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계속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밟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날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만기일 날 이미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있다.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이 프로그램 매도 현황인데요.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 다 지금 이게 차익 거래가 당장 내일 이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옵션 만기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많이 다이어트 해놨어요. 그다음에 또 코스닥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바스켓에서 비차익에서 이거 굉장히 또 많이 다이어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만기일 날 부담은 일정 부분 다들 다이어트 해놨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다중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이게 바로 여기서 하락 10파동 완성하고 이제 상승 1파, 조정 2파에서 전저점을 깨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외바닥은 가바닥이니까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하죠. 코스닥도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하락 구간에서 이게 모닝스타, 소위 말해서 샛별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내일을 변곡점, 이미 오늘부터 약간 시작이 됐는데 내일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질곡의 구간에서 잘 견디셨던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특히 머니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요했던 이벤트들이 이제 네. 하나 둘씩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안도할 만한 금융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예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먼저 이제 CPI와 옵션 만기 그리고 이제 금통위 세 가지 중에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상 0.5%포인트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그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다. 내일 밤에 나올 CPI도 8.1% 예상대로 나온다면 그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변곡점이 될 것이다. 최명성 위원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제 증권가의 3대 천왕이신 우리 조은정 의원님과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시황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잘 보시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시황의 논리라든가 도표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은 상당히 국내에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맞아요. 제가 보면 8, 90% 맞아서 저는 이제 많이 참고하고 당연히 이제 저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 조금 오늘까지 내일 아침까지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많은 물량이 소화되면서 오늘 좀 종목들이 다 올라왔죠. 그래서 오후에는 시장이 좀 상승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은 좋게 봅니다만은 아까 우리 조은정 의원께서 코스닥 보시면은 투바닥을 찍었다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약간 힘들게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봤는데 자, 요즘 보면은 이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부동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금리가 지금 3%대인데 향후 3.5%대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가 8%랍니다. 8%. 그러니까 1억이면 1년에 이자를 800만 원 내야 되고요. 보통 요즘 집을 사면서 3억에서 5억 대출을 다 받으셨죠. 그러면 5억이면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인데 직장 다니신 분이 한 달 이자를 400만 원씩 갚아가면서 집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동산 쪽에는 리스크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매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 또 40만 가구가 현재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금도 못 갚을 정도로 그 위기에 왔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부동산은 항상 주기가 5년 주기죠. 다 아시겠지만 5년을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근데 뭐 주식은 보통 빠르면 1년 내지 2년 늦어봤자 3년 주기인데 부동산은 향후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그 많은 부동산 자금이 어디로 가면 항상 한국은 부동산이면 주식으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적으로 가면 그 돈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는 한 3개월 정도는 주식시장도 좀 침체되지만 솔직히 주식하는 분들이 3% 이자, 뭐 7, 8% 이자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오르지만 나중에 3개월, 6개월 보면 항상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거의 바닥을 찍었고 이제 부동산 자금이라든가 기타 대기 자금이 주시장으로 온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어제 힘들었지만 저는 거의 바닥을 찍었고 그 많은 자금이 이제 앞으로 주시장으로 들어온다. 거의 뭐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반토막 났고 힘들지만 시중에 여유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좀 대응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금리 인상 초기 단계에서는 증시가 좀 약세를 나타냈고 네. 계속 좀 더 무르익으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거의 올라와요. 점진적 상승을 우리가 계속 경험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부동산 침체의 경험상 주식시장으로의 돈이 있었던 것으로 네. 좀 판단되면서 이러한 힌트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ERU 주제인 금융시장의 영향 파악해 봤습니다. 자, 이제 증시 업종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할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더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재건 관련주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 볼까요? 이 재건의 496조의 자금 투입. 자, 그 외에도 뭐 다른 쪽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은 오늘 뭐 재건 쪽을 좀 더 유효하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인플레, 뭐 곡물이나 곡물 가격 인상이나 다른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좀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네. 우리 최명성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머니투에서 첫 방송을 같이 했던 분이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식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분석 같은 거 해서 그러는데 저는 우리 최명성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정말 이게 실상으로 연결돼서 부동산을 연결시키면서 아주 쉽게 콕콕 찍어서 네. 설명해 주시는데 저도 감동입니다. 예.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네. 아하, 주식을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최명성 위원님 같이 방송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너무 많이 좋죠. 배웁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네. 듣고 또 이렇게 또 훈훈한 모습을 보면 더 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형제는 아니시죠? 예.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보다 뛰어난 게 미모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그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관련 네. 제가 수없이 다뤘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또 이 주제를 방송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 이론적이 또 부각이 됐었거든요. 한동안. 부각도 됐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섹터가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곡물 관련주,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뭐 방산주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세를 형성했는데 지금 성격에서 이 전쟁 관련주가 올라오는 건 뭐냐면 딱 이겁니다. 뭐냐면 틈새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안 좋으면 소위 말해서 실효성 테마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전쟁 관련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또 최근에는 뭐 또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고 그래갖고 또 방산주도 일부 이제 오늘 좀 시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다 시장 질이 안 좋을 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다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 형성에 따르면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예, 시장 질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런 애들은 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 조정을 우리가 한번 예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이 상승한 것은 저는 틈새 시장 성격으로 본다. 근데 니치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료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충격 파동이 있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가 아주 그때가 좀 프레시하고 좋은 건데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먹을 만큼 울고 먹었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충격적인 파동은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곡물 같은 것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 못하고 그럴 때 그때가 팍 취소했지 지금 보면은
곡물류들 있잖아요. 거의가 가격이 고점들이 많이 떨어지고 안정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뉴스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자꾸 이제는 자기도 사문초가거든요. 결국 마지막 남은 보류가 핵인데 핵까지 가면은 결국 아마겟돈이 된다는 거 그것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뭐 정상 회담하자 유화 제스처도 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해 무드가 조성될 때 그동안 반사이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또 한번 다시 말씀하면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 주식이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랜저 검증이라 해서 항상 먼저 선 방향에서 움직여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될까요? 진짜 오랫동안 왔죠. 근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종결될 거예요. 그럼 아까 잉크는 말씀대로 저는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지금 보면은 물론 그것도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눌림목에서 우크라 재건주 이제 다 연결되는 게 네옴시티도 연결되거든요. 저기 사우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두는 게 좋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곡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방산주도 큰 것들 말고 뭐 빅테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페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경계는 가는 게 그런 모드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시장의 질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이게 틈새 시장 격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정되고 이 전쟁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정화가 된다면 그 종목들은 오히려 시세가 떨어질 이제 끝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 오히려 더 확실한 재건 관련주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네요. 좀 네옴시티 긴 관련주나. 안목이라 보면. 어떤 종목이? 아니 재건주 그러니까 이렇게 시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전쟁 관련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에너지는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곡물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에너지는 겨울철 돌아오죠. 그다음에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하나 딱 본다라면 이제 재건 관련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솔루션 같은 거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하나솔루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에너지 쪽에서 제가 하나 솔루션. 예. 특징 겸 관심주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는 결국은 내 계좌 수익 때문에 하시죠. 그럼 계좌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 꼭 염두에 두실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등락이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파도 타기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결국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때 첫 번째 포착돼서 양양한 패턴에서 한 32% 올랐고 여기서는 지금 예서는 스타카토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일정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양음양 패턴에서 71% 상승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5만 5천 원에 매도를 했어요. 최고점에서.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오늘 또 기관 외국인들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전쟁 관련주가 아니지만 그것도 또 연결성이 있죠. 역시 이런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따 다음에 또 제가 에이스 해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징주이자 관심주가 될 수 있겠네요. 예, 한화솔루션이었고요. 최병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앞잡이 오른팔 하는 이제 터키에서 언제까지 전쟁 말 거냐 그만하자 이렇게 중재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노릇 하죠. 오른팔 격인 터키에서 그런 말 했다면 뒤에 배후는 누가 조정할까요? 당연히 러시아가 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제스처,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대통령 등 뭐 여러 가지 각국에서 전쟁 중재 액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유엔에서도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곡물주라든가 에너지, 특히 이제 러시아 재건주라든가 러시아 사우디 네옴시티인가 그런 관련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있는 좀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 얼굴 모습이 나와서 많은 네. 전 세계에게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계속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굽히지 않는 그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전쟁을 투자로 보기에는 사실
참 쉽지는 않지만 네네. 특징주이자 관심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다 좋은데 바닥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주? 예, 바닥주. 네. 그러니까 뭐 다 좋습니다. 뭐 곡물주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재건주도 좋은데 저는 이제 바닥주만 추천하기 때문에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네. 종목 이름 남해화학이 되겠습니다. 남해화학.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항상 전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먹으려면 씨앗이라든가 농기구 또는 비료가 그 관련주가 이제 가장 필요한데 남해화학은 이제 비료 및 부산물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제 1위 업체죠. 비료 화학 사업 부분의 1위 업체인데 이 관련주 한번 좀 차트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짜리가 지금 보면 8,000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는데 항상 자, 이 종목은 또 이제 가을, 겨울 또 봄이 오면은 움직이죠. 근데 이제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뭐 제대로 농사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어차피 비료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해학이 전에 비해서 반토막 17,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 9,000원대 왔으니까 이 종목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은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관련주에서 비료건 재건이건 네. 곡물이건 네. 간에 바닥주를 조금 더 네. 유의 깊게 보시는 네. 편이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K바닥, 예, 예. 최병성 위원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핫 키워드였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겠습니다.